안녕하세요. 이선미 강사입니다. 오늘은 쿠버넌티스 자격증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쿠버넌티스 자격증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 그 쿠버넌티스 자격증 뭐뭐 있는지 좀 살펴보고요. 각각의 자격증의 특징은 무엇이고 어떤 역량을 요구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쿠버넌티스 자격증 정보를 얻으시려면 사이트 하나 들어가 봐야 되거든요. 바로 cncf.io 사이트 접속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입니다. cncf.io 사이트고요. cncf.io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이라는 이름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을 운영 관리해주는 그런 재단입니다. 쿠버넌티스 자격증은 이 CNCF와 그리고 리눅스 파운데이션이라는 재단에서 함께 만든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등록은 CNCF에서 하고요. 시험 관리는, 운영 관리는 리눅스 파운데이션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자, CNCF 사이트에서 서티피케이트라고 하는 메뉴가 상단에 보이죠? 여기에 보면은 CKA 자격증, CKAD 자격증, CKS 자격증, 그리고 KCSP 자격증까지 총 4개의 자격증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CNCF에서 여러분은요, CKA, 바로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바로 관리자, 쿠버넌티스 관리자의 역량을 확인하는 자격증, 그리고 CKAD, 애플리케이션 디벨로퍼,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의 역량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자격증, CKS 자격증으로 시큐리티 스페셜리스트 자격증이에요. 보안 전문가 자격증입니다. 쿠버넌티스를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보안 구성과 환경에 대한 시큐리티 설정을 할 수 있나? 라는 걸 점검하는 보안 전문가 자격증이 있고요. 여기까지는 개인이 딸 수 있는 자격증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Certified Service Provider 자격증이 있거든요. 이 자격증은 개인이 따는 게 아니라 회사가 따는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우리 회사는 쿠버넌티스에 관련된 애플리케이션 운영 지원, 배포, 그리고 교육까지 가능합니다. 라는 걸 인정받는 자격증이에요. 자, 이렇게 CNCF에서는 총 4개의 자격증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고요. 그 자격증에 대해서 시험 응시를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온라인 형태의 시험입니다. 그리고 375달러 2시간 시험 지원을 하고 있죠. 자, 온라인 시험이고요. 한 번 시험 보는 게 응시료가 375달러예요. 한국 돈으로 44만 5천 원? 45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코 적은 돈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 응시했으면 반드시 합격해야만 되는 그런 비용이죠. 2시간 시험 봅니다. 어디서 시험 보냐면 스터디 카페에 스터디룸 있죠. 네, 내 벽면이 좀 깔끔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조용한 공간. 네, 그리고 인터넷이 당연히 돼야 되고요. 그곳에 여러분 노트북 필요하다면 확장 모니터 하나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 공간에서 2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감독자가 여러분의 화면을 모니터해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시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시험 등록에 관련된 부분을 간단하게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먼저 CNCF.io 사이트에서 여러분이 보고자 하는 시험을 선택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험 하나를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시험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온라인 이그잼이고요. 코스트는 375달러입니다. 라고 나오죠. 그리고 Register for Exam이라고 하는 이 버튼을, 핑크색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시험 등록 사이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사이트 바뀌었죠? 어디요? 리눅스 파운데이션 재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곳에 시험 비용이 나오죠? 375달러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575달러는 시험과 온라인 그런 강좌를 함께 묶어서 패키지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굳이 여기에 있는 온라인 강좌보다는 유데미 강좌를 더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375달러에 Enroll Today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요.
$375에서 여러분의 요 사이트에서 여러분의 클릭해서 신용카드를 등록하고요. 그리고 한 번 더 클릭해서 금액을 지불을 해주시면 됩니다. 결제를 하시면 돼요. 결제를 하고 나면 여러분은 뭘 해줄 수가 있냐면, 자, 결제를 해줍니다. 신용카드 등록하고 결제를 하게 되면 시험 예약을 하실 수가 있어요. 먼저 시험 리스트, 리눅스 파운데이션에서 지원해주는 시험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 쿠버넌티스 리눅스 파운데이션의 쿠버넌티스 자격증, 여러분이 선택한 자격증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네,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요, 시험 일자를 등록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시험 일자가 예를 들어서 10월 1일 날, 2021년 10월 1일 날 등록을 한다. 그러면 10월 1일 날 등록하고 화면 또 아래쪽에 여러분 그 로케일 위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GMT 시간으로 9시간 플러스 9시간 되는 곳에서 서울을 선택하시게 되면 해당 날짜에 해당하는 시험을 볼 수 있는 시간대가 리스트로 쭉 나와요. 근데 그 시간까지가 확인되는데 좀 오래 걸려요. 데이터베이스 리스트를 수집하는데 대략 3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정도 기다렸다가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다리게 되면 시험 리스트가 쭉 볼 수 있는 리스트가 나오고 그 중에 여러분이 보고자 하는 시간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10월 1일 날 예를 들어서 오전 10시에 시험을 보기로 했다. 그러면 그 오전 10시에 시험을 치르시면 되죠. 자, 해서 시험을 여러분이 치르시는데 10월 1일 날 오전 10시 전에 내가 시험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한다면 하루 전까지는 예약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험 시작 24시간 전에는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예약을. 자, 그런데 시험을 봤다. 준비가 다 돼서 시험을 봤다. 시험을 2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잘 갖춰져 있는 공간에서 여러분의 노트북을 가지고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 카메라를 가지고서 시험을 봅니다. 웹캠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웹캠이 있는 노트북이어야 돼요. 시험을 치러서 합격을 하면 예, 네, 행복한 시간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합격까지 한 큐로 쭉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너무 속상하게도 불합격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한 번 더 예약해서 시험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자, 시험을 처음 등록해서 1년 안에 한 번 더 여러분이 시험을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시험을 한 번 더 예약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난 아직 시험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하고 시험 자체를 응시를 안 하시잖아요. 예약을 해놓고 시험에 들어가지 않으면 노쇼가 되겠죠. 그러면 재시험 기회도 없습니다. 그러니 떨어지더라도 24시간 안쪽에 시간밖에 안 남았다. 예약을 변경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그러면 무조건 응시를 하셔야 돼요. 응시를 하셔야지만 재시험을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거.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러니 나중에 다시 볼 거야. 한 번 더 기회가 있잖아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응시해야지 그 기회도 생기는 겁니다. 한번 떨어져야지, 불합격해야지 기회가 생긴다라는 거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꼭 응시해야 된다. 24시간 전에는 뭐 할 수 있다? 예약을 변경할 수 있다. 이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CKA 자격증을 실제 등록해서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팁을 드릴 거예요. 그럴 때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4개 자격증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쿠버넌티스 서티피드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자격증이에요. 쿠버넌티스 서티피드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자격증은 말 그대로 관리자의 역량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쿠버넌티스 관리자의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의 역량을 갖췄는지를 보증해주는 자격증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리눅스 서버 관리자는 뭘 하죠? 리눅스를 설치하죠. 네트워크를 구성하겠죠. 그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도 설치하고 간단하게 테스트도 하겠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리눅스 운영체제를 업데이트도 하겠죠. 그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전체적으로 운영 환경을 트러블슈팅 하겠죠. 이 역량을 요구하는 자격증이에요. 그런데 리눅스 시스템이 아니라 뭘로? 쿠버넌티스 환경으로. 쿠버넌티스 환경에서 쿠버넌티스 설치가 가능한지, 그리고 거기서 애플리케이션 간단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 네트워크 구성은 가능한지, 그리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지,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역량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쿠버넌티스 CKA라고 하는 쿠버넌티스 서티피드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자격증은요.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커리큘럼이 5가지 항목이 들어가요. 이 내용은 제가 어디서 발췌했냐면 바로 여기서 발췌했습니다. 이곳에 CKA 자격증을 제가 선택하게 되면은 자격증에 대해서 예약을 할 수 있고요. 아래쪽에 내리면 CKA 자격증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하는데 거기에 있는 도메인 5가지예요. 전체 100분율로 전체 시험 문제는 17문제 2시간 동안 풀어내면 돼요. 핸즈온이고요. 커맨드 라인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상 터미널이 하나가 만들어지고 웹브라우저에 그곳에서 왼쪽에 있는 문제를 보면서 오른쪽에서 풀어내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100분위가 나옵니다. 전체 100% 문제를 봤을 때 17문제 중에 25%는 클러스터 아키텍처 관련된 그리고 인스톨, 컨피그레이션 관련된 시험 문제가 25% 나옵니다. 그러면 클러스터 아키텍처 인스톨 컨피그레이션 요 슬라이드 화면으로 본다면 요 클러스터 아키텍처 인스톨 앤 컨피그레이션에 관련된 내용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역량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설치, 쿠버넌티스 인스톨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업그레이드, 큐브 어드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지 또 컴포넌트 중에 etcd 컴포넌트가 있어요. 그 컴포넌트에 대해서 백업과 리스토어를 할 수 있는지 그 외에 컴포넌트의 컨피그레이션 관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역량을 요구합니다. 자, 그 역량이 바로 첫 번째 25%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거랑 비슷하게 마지막에 있는 트러블 슈팅도 바로 역량이 몇 %죠? 무려 30%나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목과 다섯 번째 항목을 합치면 55%의 내용이 들어가요. 그럼 문제 전체 중에 절반이 여기 안에서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트러블 슈팅에서는요. 애플리케이션이 운영되다가 실패했을 경우 어떻게 해결할래? 클러스터 컴포넌트들 예를 들어 앞쪽에서 봤던 클러스터의 컨피그레이션 파일들 있겠죠? 뭐 etcd의 구성 파일 또는 뭐 API 또는 스케줄러, 컨트롤러들이 제대로 동작을 안 하는데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할래? 라든지 네트워크가 실패했어. 어떻게 해결할래? 네트워크는 뭐죠? 여러분 네트워크가 실패했으면 큐브 프록시가 제대로 동작 중인지 큐블렛 데몬이 제대로 동작 중인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런 것들 제대로 동작 중인지 여러분 트러블 슈팅하는 기술 그리고 파드의 로그를 모니터링 한다든지 워커노드가 장애가 생겼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워커노드에서 큐브 어드민이 제대로 동작 중인지 점검하고 동작 중이지 않으면 실행해주고 이러한 작업들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어드미니스트레이터의 역할이거든요. 자, 그리고 또 워크로드 스케줄링이 15% 정도가 들어가네요. 워크로드 스케줄링은 사실 CKAD 쪽에 더 많이 들어가요. 그렇지만 CKA에서도 기본적으로 파드 실행할 줄 아니, 디플로이 또는 컨트롤러 이런 것들 실행할 줄 아니, 롤링 업데이트 시킬 수 있니, 롤백 시킬 수 있니, 또는 컨피그 맵이나 시크릿 동작시키는 거 가능하니, 또는 셀플링 기능을 설정할 수 있니, 또는 뭐 파드 스케줄링을 어떤 특정 노드에다가 하는 거 가능하니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서비스 네트워킹 부분이 20% 들어가죠. 5문제 중에 하나 나온다는 거니까 비중이 크죠. 2가지 형태예요. 서비스. 쿠버넌티스 API의 서비스 네트워크이죠. 클러스터 IP, 노드 포트, 로드 밸런서 이런 형태의 서비스를 만들어서 구동시킬 수 있니? 라는 거하고 네트워킹, 바로 컨테이너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죠. CNI에 대해서 설치가 돼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트러블 슈팅하고 이 문제도 또 5번째 도메인의 트러블 슈팅과도 연결이 되겠죠. 그거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오는 도메인이 바로 스토리지죠. 스토리지, 볼륨, 우리 MT, DIR, 호스트 패스 또는 NFS, PVC, PV 이런 것들 제대로 구현할 줄 아니? 라는 질문으로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전체 5개의 도메인에 17문제 정도를 2시간 안에 핸즈온 작업을 해서 풀어내는 거예요. 왼쪽에 이런 장비에 실제 문제가 있는 장비를 만들어 놓고 그 장비에 접속해서 문제 해결해라. 서비스가 동작이 안 된다. 왜 그런지 확인해봐라.
또는 업그레이드 시켜라, 또는 백업 시켜라, 리스토어 시켜라,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여러분이 해결을 해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CKA 자격증은 트러블슈팅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인프라, 환경을 만들어내는데 집중해서 운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시험 공부를 하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375, 44만 5천 원 정도를 휘리릭 날리는 일이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형태의 시험이 바로 CKA 시험이다라는 거 여러분 정리되십니까? 자, 그럼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자격증은 CKAD 자격증입니다. 쿠버넌티스 애플리케이션 디벨로퍼 자격증이에요.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쿠버넌티스 환경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배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쿠버넌티스에서 확장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하고 운영하고 서비스하고 모니터링하면서 그 애플리케이션에 관련된 문제 해결까지 능력이 있는지를 보장하고 확인하는 거죠. 능력 있음을 보장인데 장이 빠졌네요. 보장해주는, 보증해주는 그러한 자격 요건이 되겠습니다.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격증도 커리큘럼이 있겠죠. 도메인별로 커리큘럼이 있고 웨이트가 들어가는데 총 몇 개입니까? 7개의 도메인으로 구성됩니다. 이 7개의 도메인도 마찬가지로 저 어디에서 바로 여기에 있는 CKAD 항목의 7개의 항목을 확인한 겁니다. 동일하게. 자, 제가 이제 이 사이트를 가지고 7개의 항목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지금부터 소개하는 건 CKAD입니다. CKAD에서는 어떤 역량을 요구하냐면 첫 번째, 코어 컨셉을 요구합니다. 웨이트가 13% 정도 들어가, 좀 디테일하죠? 코어 컨셉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쿠버넌티스 API에 대한 기본적인 요소, 항목들을 이해하고 있나? 기본적인 파드를 생성할 수 있고 컨피그레이션 할 수 있나? 환경 변수 또는 어떤 레이블 또는 어떤 리소스라 하면 CPU, 메모리 리소스 할당 이런 것들 제대로 할 수 있나? 기본적인 API 구성 요소와 파드를 운영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나? 라는 걸 보는 게 코어 컨셉이에요. 두 번째, 컨피그레이션 항목은 18%가 들어가네요. 컨피그레이션은 컨피그 맵, 시크릿, 시큐리티 컨텍스트, 그 다음에 어떤 서비스 어카운트 또는 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고 있나? 라고 확인하는 게 바로 컨피그레이션입니다. 컨피그 맵, 시크릿, 시큐리티 컨텍스트 그리고 서비스 어카운트나 롤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었죠. 그런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멀티 컨테이너 파드 항목에서는요. 멀티 컨테이너 파드는 말 그대로 멀티 컨테이너를 담고 있는 파드를 구현해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지를 확인합니다. 10%예요.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라는 얘기겠죠. 자, 18%로 또 뭐가 들어갑니까? observability가 들어갑니다. 바로 liveness probe, 뭔가 또 readiness probe, 컨테이너 로그, 애플리케이션 로그, 모니터링, 디버깅 이렇게 운영에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관찰하고 확인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점검해주는 그런 셀프 힐링 기능이 여기 안에 들어가고 무려 18%의 문항이 이곳에서 출제됩니다. 그리고 파드 디자인이 들어가죠. 파드 디자인은 파드에다가 레이블을 붙인다든지 또는 디플로이에 대해서 롤링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롤백을 한다든지 잡이나 크론 잡을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실제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할 때 이런 파드를 넣은 컨트롤러를 가지고 어떤 롤링 업데이트, 롤백, 그 다음에 어떤 스케일 아웃, 몇 개로 확장한다, 축소한다, 이런 기능들을 확인하는 게 바로 파드 디자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라이브네스부터 시작해서 파드 디자인까지 기본적인 기능 다 들어가죠. 그리고 서비스 네트워킹, 네트워크 정책이라든지 네트워크 서비스 항목, 네트워킹은 CKAS도 동일하게 들어가죠. 스테이트 퍼시스턴스라고 하는 거는요. 퍼시스턴트 볼륨, 퍼시스턴트 볼륨 클레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는 스테이트 풀스 이런 것들을 잘 운영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항목이 들어가요. 꽤 많은 항목들이 들어가는데 저의 쿠버넌티스 영상에 기본 영상들 있죠. 우리
그 어드밴스드 기능 빼고 기본 영상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다 CKAD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내용들을 여러분이 차근차근 공부해 오셨으면 간단하게 이렇게 이 주제에 해당하는 시험 문제를 반복해서 여러 번 풀어봄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 채우면 이 자격증은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CKA보다 CKAD가 합격하기가 더 쉽더라. 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CKAD가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CKA는 트러블 슈팅해야 되는 포인트가 좀 일반적이지 않지만 좀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일반적이지 않은 항목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런 건 여러분이 별도로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CKAD는 애플리케이션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쿠버넌티스 하면 딱 떠오르는 항목들, 그런 내용들이 다 코어 컨셉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중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자격증 한번 볼까요? 뭐죠? 쿠버넌티스 시큐리티 스페셜리스트입니다. 네, 쿠버넌티스 자격증에서 이 시큐리티 스페셜리스트는 시큐리티 전문가 자격증이죠. 이 자격증은 개인이 볼 수 있는 자격증이지만 조건이 있어요. CKA 자격증을 먼저 취득한 사람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컨테이너를 빌드하고 배포하는데 그리고 실행시키는데, 그런데 필요로 하는 파드에 대한 보안 설정, 그리고 쿠버넌티스에 대한 보안 설정, 그리고 리눅스 기반의 워커노드 있죠. 인프라에 대한 보안 설정, 세 가지 보안 설정을 다 갖췄는지를 확인합니다. 크게 어떤 호스트, 시스템에 대한 보안이 들어가야 돼요. 쿠버넌티스와 관련된 부분으로. 그래서 어떤 툴을 설치하고 그 툴을 구성해주고 이런 게 필요하고요. 클러스터 안으로 들어가면요, 컴포넌트들이 있죠. 컴포넌트들에 대한 보안 설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증 설정, 뭐 인그레스를 구성하더라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인증서 베이스로 구성하도록, 그리고 그 안에 서비스들 운영되고 있죠. 애플리케이션 파드 운영되고 있죠. 그들에 대한 서비스 운영하게 되면 인그레스, 이그레스, 네트워크 팔리스에 대한 보안 설정, 그리고 컨테이너의 보안 설정, 크게는 하드웨어, 노드에 대한 보안, 그리고 클러스터 컴포넌트 보안,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접속에 대한 보안,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보안, 그리고 작게 파드와 컨테이너 보안까지 전부 보안에 관련된 항목들에 대해서 실력을 점검해주는 자격증이에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는 좀 생소한 내용들도 있지만 이 자격증을 따고 나면 쿠버넌티스에 대한 다양한 기능들을 알게 됐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 자격증에서도 똑같이 요구하는 도메인이 있습니다. 6가지 도메인 항목들이 들어가 있고요. 첫 번째, 클러스터 셋업입니다. 클러스터 셋업하게 되면은 딱 클러스터 환경의 보안 설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트워크 팔리시 안에 인그레스, 이그레스, 그리고 인증 부분 들어가겠죠? 우리 어카운트 서비스라든지 또는 유저 그룹 인증이라든지, 인증이 들어가게 되면 또 나오는 게 있죠. 롤과 롤 바인딩, 클러스터 롤과 클러스터 롤 바인딩, 이 전반적인 내용들이 바로 클러스터 셋업에서 들어가 있고 10% 역량이 들어갑니다. 물론 제가 지금 얘기한 내용은 어디에도 포함되어 클러스터 하드닝이라든지 시스템 하드닝, 바로 클러스터 설정을 강화시켜주고 시스템을 좀 더 보안적으로 강화시켜주는 기능 안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클러스터 하드닝 안에 15% 항목 안에는요, API 인증, 유저, 그룹, 어떤 어카운트, 서비스 어카운트, 롤 베이스, 롤 바인딩, 클러스터 롤 바인딩, 쿠버넌티스 큐브 어드민의 업그레이드, 이 항목들 들어갑니다. 알고 보니까 뭔가요? CKA와 CKAD에서 있는 내용은 기본으로 가져가네요. 가져가면서 추가로 보안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시스템 하드닝이면 뭐겠어요? 시스템이니까 말 그대로 리눅스 장비가 되겠죠. 그래서 리눅스 시스템에 SE 리눅스라고 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 방화벽 있죠. 그것처럼 세컨프라든지 또는 애플리케이션 아머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적용해서 좀 더 커널 기반으로 호스트, 워커노드의 보안을 강화시켜주는 기능들을 여러분이 세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 들어가고요. 그리고 미니마이즈 마이크로 서비스 변어빌리티가 나옵니다. 뭐냐면
마이크로 서비스의 취약점을 최소화시켜주는 거거든요. 이게 무려 20%나 들어가요. 여기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시크릿 데이터 암호화시켜주는 거, 지비저라고 하는 그러한 보안 레이어를 구성해주는 거, 그리고 파드의 기능 중에 API에서 어드미션 컨트롤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 기능 안에서는요, 파드에 있는 컨테이너들의 보안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루트로는 파드를 실행할 수 없게 막아준다든지, 또는 UID 몇 번부터 몇 번까지로 실행되도록 구현해준다든지 이런 제한을 해주는 설정이 있습니다. 리미트를 걸어주는 거. 그 설정을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20%가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서플라이 체인 시큐리티가 들어갑니다. 여기에서는 다양한 쿠버네티스 매니페스트에서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팔리시 위반을 점검해주는 어떤 그 스태틱 아날리시스를 수행해주는 작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모니터링, 로깅, 툴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운영해주는 그런 기능들, 이건 여러분이 따로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점검해주는, 확인해주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로깅 들어가겠죠? 그래서 앞서 우리 이 모니터링, 로깅은 CKAD 항목에서 나오는 모니터링, 로깅이 들어가고요. 추가로 런타임 시큐리티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파드에다가 보안 설정하는 거. 그래서 실제 파드가 러닝 될 때 런타임 시간에 좀 더 타이트하게 보안 설정해 주는 거. 그리고 뭔가 쿠버네티스 오디팅 기능을 이용해서 운영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보안 정보들을 수집해 주는 거, 로그 수집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여섯 번째 도메인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CKAD에 대한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다 플러스 보안 관점의 내용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드웨어 보안, 그리고 클러스터 보안, 그 다음에 서비스 보안,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보안의 파드의 컨테이너 보안까지 전부 보안 관점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설치되는 툴들도 많고요. 그런 툴을 이용해서 또 몇 가지 세팅해 주는 것들도 있어요. CNCF가 지원해주는 쿠버네티스 관련된 어떤 보안 툴들도 여러분이 이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학습하셔야 되는 내용이 됩니다. 이게 제가 소개하는 어떤 개인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에 대한 세 가지 CKA, CKAD, CKS 자격증을 소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자격증은 회사가 취득하는 자격증이죠. 쿠버네티스 서티피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라는 자격증이에요. 자, 보시면은요. 사내 회사에서 공인 쿠버네티스 관리자 CKA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가 3명 이상이어야 돼요. CKA 취득자가 3명 이상이고 CNCF 멤버십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가 뭐 할 수 있어요? KCSP 인증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 자격증은 이게 돼야 돼요. CKA 자격증 가진 사람 3명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CNCF 멤버십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여야 됩니다. 그 회사들만 먼저 이 프로바이더 자격증을 인증을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CNCF와 리눅스 파운데이션이 인증 신청을 한 회사가 정말로 클라우드 서버 구축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사업자로서 비즈니스 모델에 뭔가 역량을, 역시라고 되어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역량입니다. 살짝 가릴게요.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서 선정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선정된 회사들이 국내에도 꽤 많이 있어요. 뭐 KT 넥살이라든지 아콘소프트라든지 또는 뭐 KRX 그다음에 KBCS 이런 등등의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많은 회사들이 이미 이렇게 쿠버네티스 서티피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자격증을 갖춘 회사는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기본적인 컨설팅과 쿠버네티스 프로바이딩 서비스 지원이라든지 또는 서비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다라는 입증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입증해 주는 게 이 자격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3가지와 회사가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1가지까지
총 4개 자격증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직 저도 CKS 자격증이 없어요. 그래서 CKS 자격증은 저도 지금 도전을 하고 있고, 도전해서 자격증을 따게 되면요, 제 자격증 리스트를 여러분 또 공개해서 또 자격증을 준비하는 그 과정 하나하나를 제가 또 영상으로,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다음의 영상은 제가 CKA 자격증에 대해서 영상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CKA 30제. CKA에서 많이 나오는 앞서 봤던 그 도메인 중심으로 해서 30개의 문제를 제가 만들고 그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영상 준비 전에 CKA 자격증을 더 디테일하게 팁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도 여러분께서 기대해 주시고요. 그 영상을 통해서 CKA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좋은 팁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어떤 그림입니까?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자격증은 막연하게 내가 언젠가 따야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접수하고, 날짜를 정해놓고 접수를 하는 그 순간부터가 공부를 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좋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또 좋은 팁을 또 드릴 테니까 그 팁을 기준으로 해서 파이팅 하시면서 도전하십시오. 네, 도전! 수고하셨습니다.